안녕하십니까. 윤석열 변호사입니다. 법인회생, 기업회생, 일반회생, 간이회생 이런 신청들,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, 통상은 뭐 3, 4일 정도 이내에 보존 처분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요.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이제 채권자들의 그 법적 조치를 중지시키는 거고, 보존 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이제 제한시키는 거거든요. 이게 보면 내용이 보존 처분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 같은 날 납니다. 근데 이제 보존 처분 보면 날짜하고 시간까지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보존 처분이 난 시간 이전에 채무들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변제를 해서는 안 되고, 그리고 뭐가 있냐, 보존 처분의 내용은 일단 처분 금지, 자산 처분하는 거, 매매, 그 다음에 뭐 담보권 설정하는 거, 이런 처분 행위를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변제 금지,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임직원 채용 금지,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, 뭐 300만원, 500만원, 1000만원, 그거는 이제 회사 사이즈나,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매출 사이즈 같은 걸 보고 정하거든요. 이제 그렇게 정하는데,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차제 금지. 어려운 말인데, 돈 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존 처분 결정문이라는 거에 있는 거고, 각 법원마다 좀 실무 다 다르기 때문에, 보존 처분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뭐 이 유인물을 교부해줘요. 그러면 뭐 하지 마라, 직원 채용하지 마라. 그 다음에 차익금지, 마이너스 통장 사용, 신용카드 사용, 그 다음에 어음 할인 이런 거 다 하지 마라. 그 다음에 허가 금액,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. 뭐 이런 거거든요. 자, 그런 것들 숙지사항을 해줍니다. 그래서 자동이체 되는 것까지 다 해제해야 돼요. 보존 처분 나고 나면. 자, 그런데 지금 이 보존 처분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. 근데 원칙적 금지, 예외적 허용이에요. 구조가. 법원에다가 허가서를 넣어서 허가를 얻으면은 이런 변제 금지, 차제 금지, 임직원 채용 금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건설회사 사건인데, 요건 인가 받았습니다. 근데 지금 회생 신청할 때 원자재 구매 대금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차제를 한 겁니다. 돈을 빌리는 행위. 그러니까 보존 처분 나오고 개시 결정도 아직 안 났는데 법원에다가 제가 회사 돈 좀 빌려야 됩니다. 지금 운전자금이 없어갖고 해서 신규 자금을 차입했어요. 허가를 해주더라고요. 그 허가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됐다. 얼마 빌릴 거냐, 액수. 그 다음에 용도는 어디에, 구체적으로. 그 다음에 이자율, 이자 지급일, 뭐 이런 거. 그리고 자금 차입,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인적사항, 주소, 관계, 뭐 이런 걸 다 적고, 차입 일자, 상환 일자,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,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하나 예시로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, 여기에 이제,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. 재판이라고 하는 게. 그래서, 사람이 하는 거니까, 안 된다고 생각하면, 안 되는 거고, 한번 시도해보자 하면 되는 거죠. 원래는 이게 지금 생각해보세요. 건설 자재 살 돈이 없어가지고 회생 들어왔다 이런 상태인데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하면 이제 공사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제 공사 대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돈 빌려줄 채권자 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법원이 이런 상태인데 개시결정도 지금 안 해주는 상태인데 신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굴겠습니까? 법원이 입장에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죠. 왜냐면 이 돈이 이렇게 허가받고 빌린 돈은요,
10년 변제 분할 상환이 아니고 공이 채권화 돼가지고 수시 변제를 해야 되는 채권이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돈 빌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보존처분 이후에는 예납금 납부하기 위해서 빌리는 돈도 그것도 안 됩니다. 예.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고서는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법원의 허가 안 받고 어떤 이런 뭐 처분 금지, 변제 금지, 직원 채용 금지 이런 위반 사항을 하잖아요. 그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민사적으로도 그 행위는 무효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시킨 요 건설회사는 초반에 운전자금이 없어서 보존처분 받고 개시결정 나기 전에 다른 데서 돈을 신규로 차용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대금 가지고 그 차용금 가지고 원자재 사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 대금 받고 이제 회생 계획 대로 이제 인가를 받은 사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회생을 염두에 두거나 뭐 또 다른 변호사님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 그 사례입니다. 이게 개시 결정도 안 났는데 회사 돈 없다고 돈 다른 데 빌리는 걸 허가를 해준 사건이거든요. 원래 이게 그 개시 결정 전에 뭐 이런 행위 허가를 잘 안 해주거든요, 사실은. 개시 결정 나면 이제 그 뒤에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을 취소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개시 결정도 안 나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법정 권리 들어가지도 못한 회사가 돈 빌리겠다고 법원에 허가서 내며 들이대면 야, 이 회사는 회생할 가능성이 있겠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?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지,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판사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,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례는 보존처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한다. 근데 허가를 받거나 할 수 있다. 그 중에서도 돈을 빌리는 행위는 거의 안 해주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시결정 받기 전에 신규자금을 차입해서 공사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. 그리고 인가까지 받아서 졸업했습니다. 그래서 회생 절차 보존처분 후 개시결정 전 신규자금 차입 허가가 된 사례, 이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신규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